주민자치회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환 동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탄 칠동장 이재환입니다. 동탄 칠동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님이 봉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신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탄 칠동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주민자치 아마 세세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자치 회장님이랑 아마 부회장님들이 이렇게 안내하실 텐데 어찌됐든 이렇게 내년에 일하시면서 이렇게 주민들 불편한거나 아니면은 주민들 복지나 이런 거를 위해서 더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주민자치회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토론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저희 동탄토랑도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도 주민자치위원님들 뒤에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3기 주민자치회장님이신 김태근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잠깐 이름표를 해가지고 급하게 어려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대로 3기 자치회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꾼입니다. 여기 오늘 선정되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4기가 시작되면 오늘 이어진 오리엔테이션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대략 설명드릴 거니까 아니, 4기 아직까지 지금 시작도 안 됐고 그랬는데 3기 회장님께서 여기 나와서 말씀드릴 그런 자격이 있으시나 모르거든요. 그렇기도 하죠.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좀 하셔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오리엔테이션이라서 짧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만둘까요? 그만두신 분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4기 의원들이 하세요. 공감을 했잖아요. 안 짜요 이쪽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차피 제가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 3기는 임기가 이제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외에 또 12분이 또 계시거든요. 그때부터 1월부터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민자치회 각 분과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각 분과 소개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3기 주민자치 기운영분과장을 맡고 있는 박경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반 정도는
지금 3기 주민자치위원이시고 한 반 정도는 새로 오신 분, 또 전에 했던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은 기운용 분과 각분과 업무를 약간은 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기운용 분과에서는 금년도에 화성시 100만 역사 문화 탐방을 주민들하고 했습니다. 버스를 배정해서 우리 화성시에 있는 문화재에 가서 어떤 것이 문화재가 있는지, 또 천연 우리 지질 그런 거, 어떤 것이 우리 화성시에 존재하는지 그런 것을 주민자치 여기 나오네요. 이제 역사 탐방하는 것이 정릉이라든지 윤건능 같은 데 가서는 우리 화성시에 그런 문화재가 있다 주민들과 같이 하고, 또 저희들이 역사 탐방을 하고서 주민 총회를 기운영문과에서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칠동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업무가 어떤 것이 좋은지를 의견을 일일이 주민들을 최대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는 8개 과제 중에서 우선순위 4개를 정하는 그런 주민총회를 실시를 했고요. 또 가장 큰 것은 저희 기운영분과에서 주민자치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한 33개 반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 기운영분과에서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받고 그 교육 강사 뽑고 그래서 강을 진행하고, 그것이 상당히 바빠요. 지금 기운영분과 물론 우리 사무실에 여직원님들 사무장님이 있어서 사무장님이 일을 많이 합니다만은, 기운영분과에 대해서는 그걸 결정하는 그런 것을 결정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바쁘시라는 말이 생각하고, 또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기운영분과에서는 앞으로다가 예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주민자치 자체 인사라든지 그런 것도 확대해서 우리 기운영 분과이기 때문에 선임분과입니다. 주민자치 선임분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확대해서 업무를 영역을 넓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1월달에 분과 선택이 있겠습니다만은 기운영 분과를 많이 선택하셔서 기운분과 와서 봉사활동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기 때문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마을 공동체 분과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 공동체 분과장 우현주입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 분과에서는 마을 의제 사업으로는 이렇게 작은 송방천 음악회를 저희 분과 의제 사업을 했고요. 자치기획단을 올 봄쯤에 모집을 해가지고 한 4주 정도를 각 분과의 자치위원님들과 올해 의제를 이렇게 도출해가지고 내년도 어떤 의제를 정할까 하는 그러한 주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작은 음악회는 주민들의 단결과 그리고 주민들의 협동과 그리고 주민들이 서로 요즘은 이웃들도 잘 모르니까 주민들을 만나서 화합하는 그러한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은 이렇게 음악회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하게 되면은 저희 분과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새로 오신 위원님들 내년에 마을 공동체 분과에 오셔가지고 더 좋은 사업과 주민들의 화합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분과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화교육분과 총무 맡고 있는 박만봉이라고 합니다.
원래 오늘 저희 분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 어머님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병원 방문 때문에 못 나오게 됐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하고 올해 지금 3기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문화교육분과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이제 아들 둘을 키우는데 첫째가 중학생, 둘째가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교육 쪽에 약간 관심이 있어가지고 문화교육분과를 저는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좀 보면 제가 제일 나이 어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80년생으로 만으로 45인데 제가 제일 막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했던 활동 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교육분과의 주요 사업이 아동 청소년 대회를 이제 날을 지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뭐 진로 체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뮤지컬 공연도 했었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댄스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선 심사도 했었고, 나중에는 1등한 팀은 가을에 있던 주민자치회 행사에 이제 초대해가지고 공연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생 축제 활동도 이제 동탄 호수 한마당이라고 가을에 하거든요. 9월달에 그 행사에서도 이제 여러 자원봉사자들도 나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탄 7동 혹시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대략 5만 6천, 7천 명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동탄에 있는 9개 동 중에는 최고 이제 인원이 많고요. 그 중에 혹시 학생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학생이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1만 명. 그래서 한 2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문화 교육이지만 어른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사업을. 그런데 이제 그 아동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1월 달에 혹시 이제 분과 선정할 때 기회가 된다면 저희 문화교육분과에 좀 많이 지원하고 지역의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좀 많이 좀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복지분과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국과장 박영민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당첨 등을 모두에 축하드립니다. 분과에서는 올해 걷기, 우리 호수원을 걷기와 벤치마킹 두 가지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칠동의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좀 잘하고 싶은 게 우리 호수원이 우리의 대표적이죠. 우리 주민들에게 이 호수원을 알리고 또 걷기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 복지 또 같이 걸으면서 주민들과 서로 화합을 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걷기 대회를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따뜻한 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자치에서 선택이 돼서 내년에도 걷기 대회를 실시할 예정이고, 또한 올해는 내년에는 가족 중심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벤치마킹이라고 있습니다. 이 벤치마킹은 뭐냐면 우리 고장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경기도 전체, 때에 따라서는 충청도 여러 지역에서 이 주민자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잘하는 곳을 우리가 가서 실제로 가서 보고 배워서 우리 동에서도 모범 사례를 발굴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실천해서 우리 칠동 주민들에게 보탬을 주기 위해서 이 벤치 바퀴를 1년에 한 차례씩 실시합니다. 내년에는 허락이 되면은 1박 2일 정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본과에서는 우리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니까 내년에 많이 신청한 데서 우리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주민자치의 개념 및 제도에 대해 화성시청 시민협력과 김미든 주무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시민협력가의 김미준이라고 합니다. 칠동 주민자치위원님들 오늘 공개 추천까지 하신 거죠? 네, 위원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테스트 한 번만 할게요. 넘어가기가 안 됩니다. 뭐 따로 드릴 건 없고 해서 제가 지금 조례랑 저희 회조례, 센터조례, 시행규칙 이렇게를 지금 출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위원님 계실 거고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선물로 그걸 준비했고, 그리고 칠도 운영 세칙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프린트를 4개 드렸을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지금 오늘 공개 추첨으로 처음 주민자치를 해볼까 하시는 분 계실까요? 나는 오늘이 처음이야? 별로 없으시네요. 네. 나는 뭐 계속해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거네요. 그러면 오늘 뭐 인사를 나누거나 이런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모여 계신 이 분들이 이제 2년간 함께 이제 위원님들로 이제 활동을 하실 건데, 뭐 좀 서먹서먹 하실 것도 같고 해서 바로 교육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실까요? 전체를 다 하진 않을게요. 이렇게 한 5분, 3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해볼 테니까 이제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해보시는 걸 할게요. 먼저 이 중에서 다 하실 건 없고 저는 여기서 나는 누구인지랑 나에게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이렇게 2가지만 해볼게요. 예, 저는 세성동에 살고 있는 김미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민자치란 저에게 주민자치란 무지개 아시죠? 무지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보면 빨주노초 파란고 7가지 각가지의 색깔들이 모여서 하나의 예쁜 무지개가 만들어지듯이 주민자치위원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우리 칠동의 주민자치회를 완성하시는 그런 무지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한 3분만 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해보겠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으실까요? 아까 분과 소개를 열심히 해주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복지분과장님이신가 봐요? 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서 다 하실 건 없고요. 이 중에서 네. 저는 복지국과장 박수경대로 박영훈입니다. 나에게 주민자치란 저는 나름대로 이제 노인대학에서도 교무를 맡고 있고 또 한국 봉사단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모이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우스리에서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자치란 뭐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활동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봉사를 하느냐? 우리가 아까 4개 분과에서 각 부과장님들이 설명했었죠. 그와 같은 것을 봉사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모임이 주민단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봉사. 네, 봉사를 하는 단체가 그러니까 상업회에서도 봉사하시고 또 주민단체에 오셔가지고 또 봉사를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또 복지분과세요. 봉사가 생활이신 우리 분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처음 오신 분 혹시 나도 한번 이 중에서 한 가지 얘기해보고 싶어. 소확행도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어떻게 부탁드릴 분이 계실까요? 한번 해보겠어 하시는 분 없으세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모자 쓰신 위원님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네. 내가 소소하게 즐기면 이게 되게 기분이 좋아져.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피곤할 때 나 시원한 맥주를 한 잔 딱 마시면 엄청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게 저의 일상에서 소확행이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 되어서 하고 싶으신 게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 이름은 무슨 동에서 온 누구입니다.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됩니다.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애매하시죠? 이게 참 애매해요. 애매하지만 이렇게 해서 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서로가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안 드리고 짠 하고 이렇게 펼쳐드리고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시켜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께는 제가 애매하게 주제를 미리 안 드렸으니 선생님께서는 나는 어느 동에 사는 누구입니다. 이름까지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네. 반복 14 네. 2단지에 사는 이종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했던 일은 공헌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봉사단체에서 좀 봉사를 좀 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하고 싶은 일은 네. 난 주변에 환경이 굉장히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자연에 대한 문제점이나 보완하고 싶은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자부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선생님은 반도 시차에 사신대요. 반도 시차에 사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이렇게 계시면 인사 한번 나누시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정기회의가 이렇게 열릴 때는 만나서 또 반갑게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요.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와 우리 제가 지금 조례 나눠드렸죠. 이 조례랑 운영 세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임원의 역할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기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준비해 왔으니 그러니까 교육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안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할 테니까요. 위원님 왜 이렇게 지쳐 보이시죠? 공개 추첨 몇 시부터 시작하셨죠? 3시요? 아우 시간이 많이 됐네요. 우리가 50분 넘으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좀 빠르게 얼른 진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 이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혹시 주민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민자치 하면 굉장히 막연해요. 저희도 사실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더 많이 공부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 어찌 보면 어떨 때 보면 저희보다 더 빨리 이해하고 계시고 더 많이 알고 계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엄청 폭이 넓어지시는 것 같아요. 또 50명이 모이셔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는 팀원이 6명이거든요. 6명이 공부할 때보다 더 많이 습득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주민자치는요, 지역 주민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을 말해요. 주민이 스스로 발굴을 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이 참여할 때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주민의 참여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야 이 주민자치가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자치위원을 하고자 이미 발을 담그셨으니 한 발짝 발을 들이드신 거예요. 시작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뭐 권한과 책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간다. 이 부분이 중요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가 그러면 이런 거절을 하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해? 뭐가 필요한 건데? 혹시 화면 잘 보이세요? 여기 앞에? 글씨가 좀 작죠? 잘 보이세요? 아, 저보다 시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주민자치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담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주민자치가 잠시만요. 자치계획이라는 걸 앞으로 해 나가실 거고 주민참여예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예, 주민참여예산도 하실 수가 있고 행정사무 위탁이라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주민단체 뭐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주민자치 회의라는 플랫폼이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주민자치 회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예산이나 행정사무 위탁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주민단체들과 협업을 해야 한다. 이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에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하나로 모아서 주민들과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있어요. 논의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만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그게 바로 주민자치회라는 단체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다 알고 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핵심을 잊지 마세요. 주민과 함께 논의한다라는. 예, 그러면 도대체 화성시는 언제부터 주민자치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성은요, 2020년 이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각 읍면동에 있었어요. 위원회를 또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 같고 없으실 것도 같아요. 그런 후에 저희가 2020년 12개 소부터 향남, 남양, 팔탄 등 12개 소를 시작으로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희 화성이요. 그 후에 저기 칠동하고 분동이 됐죠. 그 분동이 되면서 구동이 24년도 30년으로 주민자치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9개 읍면동 전체가 지금 그림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가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4년부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 위탁을 전면 실시하고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안 하셔도 돼요. 이해를 안 하셔도 되는 게 앞으로 이 얘기를 아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을.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 안 하셔도 되고 차근차근히 가셔도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회의 신규 구성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선정위원회가 행정에서 구성을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모집 공고나 홍보 접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학교를 이수하시고 이제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을 하시는 건데 지금 주민자치 학교 기본교육 모두 이수하신 분 아직 회장님은 하셨는데 저희가 조례에 기본교육을 반드시 6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를 하셔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문화 시켜놨어요. 이것은 위촉을 한 후 이제 위원님들은 2026년 1월 1일자로 위촉이 되실 거예요. 위촉을 한 후 3개월 이내까지 받으셔도 된다. 바쁘시잖아요. 뭐 맨날 주민자치만 매달려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까지 받으셔도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위촉장은 26년 1월 1일부터 해서 27년 12월 31일까지 해서 기본교육
이렇게 나가면 그거에 보시고 1월 1일자니까 3월 31일까지 해서 기본교육 꼭 필수로 들으시고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가 심화교육 동안 6시간을 1년에 한 번씩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온라인 교육이라던가 대면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항시 안내를 해드려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교육을 들으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으로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계획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자치계획 수립이라는 그 매우 중요한 활동이 있는데 이 수립을 한 후에 총회를 개최하는 혹시 동탄칠동 사시면서 동탄칠동 주민총회 한번 보고 오신 적 있으세요? 네? 없으세요? 홍보를 우리가 잘 못했나요? 뭐 안 보셨어요 혹시? 그러면 이제 4기 주민자치위원회 되신 후에는 아주 홍보를 많이 해주셔갖고 널리 홍보하셔갖고 동탄칠동 누구나 주민 누구나 칠동에서 총회 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여기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동탄칠동 주민자치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게 주된 활동이지 사업을 많이 하시고 잘하시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신비로우신 위원님들께 이렇게 힘든 얘기를 많이 해드리면 매우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우리 주민자치회의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조례하면 좀 머리가 아파요. 이게 조문이고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좀 어렵고 힘들긴 한데 이걸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나중에도 활동하실 때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 한 번씩 읽어보실 거죠? 네. 보시면 주민자치회의 근거가 되고요. 이것은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이제 자세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의 조례는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고 대표적인 주민 참여 기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주민자치 업무, 기능이나 권한이 부여되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활동하셔야 된다라는 내용들로 5개의 장과 26개의 조항, 6개의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뒤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주민자치의 권한은요. 자치 사업 권한과 수탁 업무 권한, 협의 업무 권한 등이 있는데 조례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어요. 기능과 저희는 기능 및 권한이라고 표현을 해주었는데 네, 괜찮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네. 다른 타시는 주민자치 기능이라고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기능 및 권한이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5월에 좀 일부가 개정이 되었고 올해 12월에도 좀 일부가 개정이 될 예정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서 새로운 공공성이 창출될 것이고 지역 문제 해결 향상을 위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주민자치회는 무엇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거야?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설치가 됐냐면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의해서 주민자치회가 설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주민자치회의 법제화 부분을 계속해서 국회에 상정하기를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단체들이나 뭐 주민자치회나 이런 곳들에서 계속해서 계류 중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12월 3일에 이게 소위원회에서 내용이 통과가 되었고 이제 본회의만 통과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특별법에 한 줄로 표기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것 같아요. 개정을 통해서. 그래서 조만간 그것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특징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 조례의 주요 특성을 보면요. 기본 원칙이 대표성과 민주성, 자치성, 권한
이렇게 네 가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저희 주민자치 조례는. 그리고 보면 주민자치회 조례 주변으로 보면 의회, 행정, 주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조례는 주민이 막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행정이 이렇게 해버리자 해서 단독으로 할 것도 아니에요. 주민과 행정과 함께 의견을 모으고 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의견 수렴을 모두 통과를 한 후에 이제 조례가 완성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조례 개정 내용들을 이제 개정해야 될 때는 반드시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나 읍면동 행정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들을 보내요. 이런 개정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할 때는 반드시 그냥 있으시면 안 되고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가장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주민 참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그 내용 중에 대표성은 도대체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누구나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대표 조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주민자치회는요. 조례에도 표시되어 있지만 15세 이상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 선정, 위원회 기초 이 부분들이 모두 명문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 구성은 효율적인 주민 의사결정 규모를 감안해서 저희가 20명 이상, 50명 이하 이렇게 명기되어는 표기를 해놨는데 운영 세칙에 이 내용을 명확히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제 많은 읍면동에서 이 부분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명확히 30명, 40명 이렇게 명확히 규정을 해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통한 대표성을 갖고자 이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위원회 위촉을 시장님이 하시죠. 지자체 장으로부터 위촉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민주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민주성은 항상 얘기하지만 주민이 주인이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주민자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는 고로 주민의 참여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여를 하셔야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을 한 발 담궈 주셨잖아요. 위원으로서 그러니까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또 국가를 구성할 수 있게 해 놓았고요. 자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 두었고요. 자치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총회를 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또 행정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치성이라는 게 있어요. 주민 결정 사항을 스스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인데 자생적 운영이라는 것도 있고 또 권한의 확대 그리고 협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권한의 확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 있어요. 주민자치는 행정적 지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그럼 재정은 우리한테 뭘 해주는데?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제개발이나 의제 실행을 위한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러면 행정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뭐 해줬다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이 부분을 보면 읍면동에서도 지원해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용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고 무상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센터 프로그램도 운영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저희는 한 가지 더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 위탁을 시행 중에 있다. 저희가 이 민간 위탁금도 지원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권한의 확대 부분이 지금 나왔는데 저희는 조례에서도 기능 및 권한이라고 해서 권한을 따로 명시를 해놨는데 여기 권한이 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주민자치 업무에 관한 권한, 그 다음에 협의 업무에 대한 권한, 수탁의 업무에 관한 권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주민자치 업무에 대한 것은 주민총회를 개최하실 수도 있고 자체기획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실행 사업들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드리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협의의 업무는
아직 현재로서는 이 협의 업무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행정의 업무 중에서 수행이 가능한 것 있잖아요. 그 업무를 이제 반영해서 할 수 있게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인데 현재로서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아직은 어렵고 저희는 또 수탁 업무는 하고 있어요.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 위탁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주민자치회가 있고 지금 센터가 있고 뭐 민간 위탁이 있고 제가 그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도대체 헷갈려 죽겠어.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한 개도 모르겠네. 이러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얘기하지만 계속 나오시다 보면 이제 정립이 되실 거예요. 지금 하루아침에 정립되시면 그분은 IQ가 200 이상이실 거예요. 맞죠? 듣고 계시죠? 네, 좋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는요, 조례랑 우리가 이제 만드는 우리 7동의 운영 세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센터는 그럼 뭘로 하는데? 라고 하실 수 있죠. 주민자치센터는요, 또 조례가 있어요. 센터 조례 제가 나눠드렸어요. 그것과 시행 규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요. 그럼 민간 위탁은 뭘로 하는데? 라고 하실 수 있죠. 민간 위탁의 경우는요, 저희가 사무처리 지침을 내려드려요. 사무처리 지침, 사무편람, 협약서 내용 등을 토대로 운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려운 걸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시켜 드릴 거고 계속해서 지원해 드릴 거고 계속해서 이끌어 드려요.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다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이러실 거죠. 잘못되시기 전에 저희가 바로 잡아 드릴 테니 걱정하실 거 없고요. 또 나중에 임원 선출하셔놓고는 임원들 니네가 다 잘못했으니까 다 책임져 이러시면 안 돼요. 임원분들도 똑같은 위원이세요. 위원인데 그 중에 의장님이 계셔야 뭔가 의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회의를 하실 때도 뭔가 앞에서 어떤 분이 진행을 하셔야 회의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논의하시고 충분히 토론하신 다음에. 아시겠죠? 막 소수 얘기는 안 듣고 우리가 뭐 손 들었으니까 이렇게 해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찾으셔갖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시면 이제 앞에 계신 의장님, 회장님께서 그럼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의결하셔서 회의록 쫙 이렇게 남겨놓으시고 그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조례 이야기예요. 엄청 길었죠?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운영세칙의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 운영세칙은요, 주민자치를 운영하는 기본 골격이에요. 그러면 이 기본 골격을 막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만들면 될까요? 아까 위원님, 우리 그러면 우리가 편한 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만들어도 될까요? 안 될 거예요. 그죠? 전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규칙이 이렇게 있으시죠? 그거를 다 같이 모여서 만드시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눠드린 그 조례를 토대로 이 조례에 있는 정합성을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조례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조례에 위원회 자격이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도 없는데 옆집에 사는 김계동은 못해. 위원 못해. X.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운영세칙에다가. 김계동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합성을 반드시 유지하면서 그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서 제가 그래서 빨간색으로 써놨죠. 화성시 조례 및 시행규칙과 정합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관련 법령들이 있어요. 저희가 내려드리는 그 법령들에 있는 내용들도 더 나아가시면 거기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운영세칙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힘들다 하시면 조례만이라도 반드시 지켜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장 첫 번째 위원님이 되시면 해야 할 일이 이 운영세칙을 만드셔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주적 원리와 운영 원칙에 따라 서로 토의 합의 제발 좀 토의하시고 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는 운영세칙을 개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의록을 남겨두시면 그 다음 주에 가서 나 이 내용 한 개도 몰라. 난 이런 적 없어. 이러시면 안 돼요. 꼼꼼하게 회의록을 올려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운영세칙을 개정했어요 라고 올려드리면 또 회의 오시기 전에 만약에 지난번에 못 왔어. 그러면 오시기 전에 개정된 사항이나 뭐 회의록 같은 거 살펴보시고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인지하시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라도 회의 전에 안대가 나가니까 그 내용이 있다. 그러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온다. 이러면 뭐 의견을 전달하신다던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참여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죠. 공정하고 민주적 운영. 하도 말이 많다 보니 이 얘기를 제가 적어놓은 거고 그리고 현장에 기반한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화성시가. 화성시의 도농복합인데 이 도시 쪽에 있는 곳과 서부 쪽에 있는 게 이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들을 뭐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여기다가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네. 운영 세칙까지 제가 열심히 달렸어요.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운영 세칙을 개정하시거나 하실 때 다른 읍면동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위원회 해촉 부분이나 이런 건 반드시 조례와 정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임원회 선출 부분,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구성, 정기의 일정이나 개최 통지, 주민총회 정족수, 회계 및 지출 보고, 결산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회 정수나 이 부분은 다 잘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칠동이. 그리고 분과위원도 그대로 가실지 가실 예정이시죠? 네, 그 가실지 아니면 추가로 하실지 이런 것도 논의를 하세요. 그 논의하신다면 이렇게 하시고 정기의 일정에 대한 것도 여기에요. 7동이 보면 1주차에는 분과회의를 하시고 2주차는 임원회의 하시고 3주차는 정기회의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다 충분히 서로 논의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민총회도 여기는 사기잖아요. 사기니까 정족수에 관한 것도 다 잘 해놓으셨죠? 사무장님? 그쵸? 회의 이런 것도 다 해놓으셨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은 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 분과 구성도 예시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7동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른 읍면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그 동에 그 면의 읍이나 한번 전화해 보시고 대신 비슷한 곳에다 전화하셔야 돼요. 이 다른 정남면이나 남양읍에다가 7동이 전화하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역사적인 곳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역사교육이라는 분과가 있는 거고 또 보세요. 우리 7동이나 8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기획운영, 교육문화 이게 좀 다르시죠? 여기 비전목표 다 세우셨죠? 자치계획 여러 번 하셨으니까 그랬죠? 사무장님? 회장님 비전목표 다 세웠죠? 저희? 네, 자치계획 수립하실 때 비전을 자치계획 수립하실 때 그러면 4기의 자치계획 수립하실 때 비전을 세우셔야 돼요. 우리의 7동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지 그런 것들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자치계획을 수립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가지고 이제 전문 강사분을 제가 소개해드릴 테니까 그 자치계획 수립하실 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원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원의 역할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네요.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조례나 이 내용들을 보시면 회장님은 한 분 뽑게 되어 있고 부회장님도 한 분 뽑게 되어 있고 간사 또는 사무국장이 뽑게 되어 있고 분과위원장님, 감사님. 그러니까 이것도 지역의 특색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선출을 민주적인 방식과 이렇게 서로 토의하시고 합의 다 하시고 잘 하셔가지고 뽑으셨으면 좋겠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요 운영대교 확정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운영세칙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라.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다 잘 하실 수 있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서로의 얘기를 잘 듣고 싸우지 않고 토의를 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위촉장 받지 않으신 위원님들을 이렇게 워크숍 하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이렇게 굳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말을 너무 빨리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있는데 다 이해하셨을 거라 저는 믿고 또 이제 다음 교육이나 뭐 다른 행사 때 또 뵙기로 하고 위원님들 똘똘 뭉쳐가지고 잘 우리 7동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강의해 주신 김민주 주무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기 주민자치위원 위촉식이 1월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는 대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장 수여 후에는 회장 등 임원 선출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잘해주셔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4기 주민자치위원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